이슈토크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인근 오피스텔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초고층 빌딩 유리 파편이 놀이터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관련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정필훈 교수, 부산경실련 시민대안연구소 김상우 정책개혁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도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타워 크레인이 인근 오피스텔을 덮치는 꽤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좀 밝혀졌나요? 네, 이번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는요. 무인 소형으로 불법 개조된 타워 크레인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30m 높이에서 크레인 상단부가 꺾이면서 전도된 사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 하면 빌딩, 아파트 같은 고층 빌딩을 고층 건축물의 이제 건축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고소 작업하는 건설 기계류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높은 곳에서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그 위치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근처에 작업자뿐만 아니라 근처를 다니는 행인들을 위협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 구조물에 이제 충격을 가하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에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노, 사, 민, 정 협의체를 통해서 기존의 신고만 하면 되는 등록 제도를 검사 승인 제도로 법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이게 지난 10월 30일에 최종 합의가 됐고요. 예. 내년 3월까지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일부 업체에서 계속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 방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한 안전 불감증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타워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무인 타워 크레인 사고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초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체와 기사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업체는 업체대로, 기사는 노조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두 개 업체라 기사를 또 공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업체는 비용 과다 문제로, 그리고 건설 현장도 건설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네. 무인 타워 크레인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자들 그리고 기사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건설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은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건설 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사실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무인 타워 크레인 때문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를 네. 그 업체들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알고 있고 예. 모르는 곳은 국토부하고 부산시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인 타워 크레인보다 무인 타워 크레인이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고 관련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 운전자가 작업을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업체에서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고 면허가 간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폐기 대상 또는 대형 유인 타워 크레인을 운전석을 탈거하고 리모컨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함으로써 허위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이 생각보다 강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네. 독일의 기준은 안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규제와 관심이 좀 저하되어 있는 기준보다도 우리나라가 허약한 실정입니다. 네. 물론 기준이 강화되고 또 기준이 강화된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비들을 가진 임대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논란과 책임에 자유롭기 위해서
그 안전 기준을 양보하는 것은 소형 타워 크레인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타워 크레인이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덮치지 않았습니까?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좀 안전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 타워 크레인이 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불법 개조된 크레인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 타워 크레인의 불법 개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현재 불법 개조를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개조된 타워 크레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네. 전수조사도 이루어진 바도 없고 이 사고에 대한 어떤 그 통계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거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 자료 요청해도 지금 전혀 없는 실정이고 예. 국토부가 이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국토부가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에서도 이걸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불법 개조된 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좀 있는 실정이고요. 네. 현장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심지어 부식된 상태에 있는 그 구조물들을 페인트를 칠해서 현장에 들여놓더라도 그걸 달리 확인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제도적인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걸 보여집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되게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일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불법 개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불법 개조를 막는 방안은 일단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을 막으려면 국토부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서 건설 현장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례라든지 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한결같은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인명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인명사고 나야 이게 정신을 차리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큰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그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정부가 빨리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될 걸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 또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제도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고층 빌딩에서 유리 파편이 이제 놀이터로 떨어지는 아주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외벽을 유리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벽면보다 유리가 강도가 약해서 충격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층 건물이 밀집된 장소에는 이런 곳에서는 빌딩풍이라고 굉장히 센 바람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연재해인 태풍 같은 경우에서도 이에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바람에 날려온 이물질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빌딩이 그 유리에서 충격을 받아서 약간 깨진 상태죠. 이를 이제 외벽 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리창 파편을 제거를 하는 작업에서 테이프에서 이렇게 유리가 떨어져가지고 바닥면으로 추락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은 없었지만 반드시 추후 작업을 할 때는 낙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벽 수리 보수 작업할 때는 지상층에 행인이라든지 입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닐 수 없도록 작업 감시자를 배치한다든지 또 그리고 안전작업 수칙 등을 작업자들이 철저히 지켜준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부산의 초고층 빌딩에서 유리 천여 장이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을 유리창으로 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부산만 하더라도 마린시티 일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 안전에는 좀 괜찮을까요? 그 시민들의 안전에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추락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너무 강화를 하게 된다 보면 불이 났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 연기가 빠지지 않거나 외부에서 소방관이 그 소방 작업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도의 기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이제 강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초고층 빌딩이 화재에도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고들을 사실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해운대 일대는 워낙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돼서 안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유리창이 미관상은 좋을지 몰라도 네. 안전상에서는 굉장히 이게 자칫하다가는 창이나 칼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시에도 정말 이 진압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형 유리창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혹은 보수 작업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유리창 건축 설계 방식에서부터 이 안전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예. 설계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어쨌든 그 작업 보수 작업할 경우에도 네. 이 작업자에 한해서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어떤 유리라든지 이런 제거 작업에 대한 거부망 설치라든지 기타 안전 기준이 전혀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 워낙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통계가 있던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빌딩풍에 의한 사고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빌딩풍에 의해서도 뭐 유리창이 깨지던지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빌딩풍으로 인해서 영향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보다 이게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빌딩풍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노인분들도 사망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자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빌딩풍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100m 이상이 되면 빌딩풍 영향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네. 바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존 건물에는 방풍 펜스와 방풍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하게 하고 네. 처음 설계할 때 풍열 구조라고 빌딩에 구멍을 내는 거죠. 바람이 네. 다닐 수 있는 구멍을 내게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풍향이 표면적을 계산을 해서 빌딩풍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냥 그 빌딩풍을 없앤다고 하기보다는 외국의 사례에서는 또 빌딩풍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일으키고 하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를 굉장히 야기한다고 해서 또 관련 이제 주민들의 좀 민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나라 이제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가 이 빌딩풍으로 인한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네. 대형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그 바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분명히 소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을 그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함께 그 크기 사이즈를 약간 줄이게 된다면 풍력 발전으로 인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돌아감으로 해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좀 더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유리창이 떨어지고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고 이런 사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가 먼저 실시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토부가 이 문제를 그냥 위기만 피하자는 근시안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네. 일단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네. 그 전수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굳이 이 타워 크레인뿐만 아니라 혹은 뭐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낙하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이나 법 제도도 지금 제대로 실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국토부가 현재 정비되어 있는 법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네. 미처 이렇게 수립하지 못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특히 뭐 건설 현장에 일어나고 타워 크레인 사고 같이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토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현장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 예.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분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그래. 반발이 있잖아요. 네, 예.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건 방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방치를 하면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네. 좀 페널티 제도를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규정이라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마냥 강해지면 또 분명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부산이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나와서 좋은 선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 네. 예, 부산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부산이 우리가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 대책을 먼저 선지적으로 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네. 힘들 것 같고 이제 여러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앞서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독일은 그 철저히 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까지 법을 다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전에 뭐 카드를 대지 않는다든지 아직 입구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 독일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것이 꼭 따라오게 돼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네. 또 우리는 또 인정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벌금이 또 너무 세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작업자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적인 부분, 그 중간 존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기도 뭐 정부도 양보를 할 부분도 있고 작업자들도 양보할 부분도 있고 예, 서로 맞춰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위협받는 도심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안전 문제는 뭐 정부가 따로 있고 부산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만은 현재까지는 타워 크레인 사고를 비롯해서 뭐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이런 것들이 전수조차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해서 그리고 또 현장 관계자들 목소리를 들어서 타협점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국토부 그리고 부산시 차원에서 안전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